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종우 평론가님 만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궁금증은 주가 하락이 이제 멈춘 것이냐, 어느 정도 이제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제 반등 기조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재차 하락이 있을 것이냐, 그것일 텐데요. 예, 이종우 평론가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급락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고 가야 될 텐데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그 수준이 됐는데요. 여기에 9월 달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그 부담이 보다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부담이 커진 부분들이 가장 약한 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을 때리는 형태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경기 둔화가 겹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연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기조를 조금 완화시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또 시장이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 텐데 연준은 꾸준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준이 이게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이랬던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는 미국이 향후에 경기가 혹시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커졌던 것도 또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 거의 10년째 계속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장기간이 90년대에 있었던 120개월이거든요. 지금이 대체적으로 한 114개월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률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번에 금리 인상과 함께 같이 됐던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옐런 의장 체제에서도 사실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올린다, 올해 몇 번 하다가 사실은 상황이 안 좋고 뭐 유럽의 또 위기도 브렉시트도 오고 이래가지고 3번 올린다 그랬다가 한 번 올리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파월 체제에서는 뭐 예고한 대로 그대로 다 지금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좀 어디까지 윗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가? 기준금리는 지금 미국이 2에서 2.25, 10년물이 이제 3.2% 정도 되잖아요. 위로 그러면 열어놓을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장금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10년물 기준으로 대략 한 3.5%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 관계를 이를 이제 한번 우리가 그동안의 거를 돌이켜 보면 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일정하게 어떤 시점까지는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서로 방향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6번 내지 7번 정도 오를 때까지는 시중금리도 계속해서 따라 오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면 3%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한 그 시장금리 측면으로 한 3.5%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물가 상승률도 2%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시장금리가 뭐 5%, 6% 가고 이러는 국면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전체적인 형태가 저성장과 저금리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3.5% 정도면 맥스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번에 제가 한 3% 중반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4%까지 갈 수 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뭐 판단하는 사람 나름이니까. 그렇죠. 이제 궁금한 건데 어쨌든 기준금리로 하게 되면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올린다. 지금 기조를 하면 내년에 뭐 3차례 정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1% 오르면 3% 갈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년물로 하면 지금 3.2%인데
우리 이종우 평론가님께서는 3.5% 3.5%. 정도까지 예.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증시도 이제 직격탄을 받고 흔들리다가 금요일 날 이제 반등이 왔는데 역시나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반등이 아니어서 오늘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면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하단을 좀 잡았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네. 추가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이미 드러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이르기는 어렵다라는 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금요일 날 나왔던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요. 아마 단기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8일 동안에 걸쳐서 22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아주 상황이 나쁜, 구조적으로 나쁜 상태가 아니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반등이 있고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가지고 바닥을 치고 이렇게 V자 형태로 써가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락과 그다음에 이제 반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150 수준 정도에서 아마 그 바닥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만드는 과정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져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형태로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보다 사실은 이제 추세를 보려면 미국 증시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 기초적으로 보면 장기 차트를 보면 이제 미국이 지난 1월 말 2월 초에 크게 한번 흔들렸고 이번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장기 추세선은 살아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저도 쭉 돌려봤는데 뭐 우리 시장은 이미 추세가 꺾였고 보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도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훼손받는 그런 모양새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꺾이진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처럼 주가가 거의 10년 동안에 걸쳐서 상승했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칼로 두부를 탁 자르듯이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우리가 과거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고점에서 옆으로 쭉 이렇게 밀고 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이런 국면이 오지만 쭉 옆으로 밀고 가는 국면이 나오거든요. 올해 보면 1년 내내 옆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해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내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는 어차피 박스권으로 해서 계속 오는 그런 형태였고 내년도는 기반을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서 생각하면 기반은 약해지는 형태고 대신에 고점에서 위로 밀고 왔던 기간이 1년 넘게 계속됐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가면 에너지가 조금씩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이렇게 좀 꺾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시간을 두고 내년 정도서부터 약화될 가능성이 보다도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나 이제 글로벌 증시 추이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87년에 블랙 먼데이도 그렇고 갑자기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게 상당 부분이 이제 소위 기계에 의한 매도 이제 일정 부분 떨어지면 그냥 나오는 그런 시스템 매매가 많아지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여전히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블랙 먼데이 때처럼 막 이렇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는 국면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00년도 같은 경우에 IT 버블 했을 때
닷새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25%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주가가 완전히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는 형태가 됐죠. 네. 그렇게 된 그 기본적인 근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경기가 이미 상당히 나빠지고 있었고 대신에 주가는 나스닥의 PER이 80배 정도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자체적으로서 붕괴돼 버리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2011년도에 그 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네.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3일 동안에 걸쳐서 11% 넘게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그거를 탈피하는 형태였었는데요.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자체적으로 붕괴됐던 경우보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전자의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게요. 높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미국의 여러 부분들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주가가 그때만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전부 다 소모되면서 천천히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크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여쭤본 질문인데 어떻게 숫자를 그렇게 머릿속에다 외우고 계세요? 그림을 이제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그동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은 있는데 숫자는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고민입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증시가 버텨준다고 하면 다행스럽긴 하나 미국 증시가 간다고 우리가 같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런 분들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뭐 바로 대응이 안 되니까 또 고민이고요. 예. 큰 그림은 그렇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 뭐 대응이나 아이디어도 좀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여기서 계속 하락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대체적으로 215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다음 주까지나 이런 것에서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이런 그 가능성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포인트가 한꺼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조금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IT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올라갔죠. 이런 그 하락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하락하면서 좀 소외됐고 그 대신에 그 전에 이런 주식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또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은행주가 거기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류에 어느 정도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역시 뭐라 그러더라도 지금이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부류로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조선은 이제 전에 오실 때도 말씀하셨고요. 낙폭이 큰 IT주 그리고 실적 관련주 얘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 한번 볼까요? 예, 코스피가 17포인트 밀려났고요. 예, 코스닥은 5포인트 밀려난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워낙 우리가 급락을 봤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자체가 이제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닌데, 예, 그러게요.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둘러 가는 것보다는요.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